예,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토요일 구정 연휴 5%입니다. 모두들 연휴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제 성격상 맞지는 않는데 그 신규 고객분도 좀 유치를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조금 제가 마케팅적인 발언을 좀 할 테니까 뭐 없는 걸 이제 말씀드리진 않아요. 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장을 제가 좀 많이 보수적으로 봤어요. 뭐 그렇게 해서 나스닥도 좀 많이 안 좋게 봤었고 6월 달에 많이 털리고 뭐 9월 달에 또 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바닥이 좀 반등 줄려다가 또 12월 달에 조금 우리 조금 빨리 들어간 적은 있지만 어쨌든 큰 흐름상 제가 시장에 맞춰서 항상 제가 보는 투자의 기준입니다. 시장이 가장 무섭고 시장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제 그 사이클을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빠르게 미국보다 낫다 해서 이제 바닥이 찐바닥 낫다까지 말씀드리고 레버리지도 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죠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매매를 이제 11월 달에 말씀드렸지만 수급 매집주나 텐베거 발굴 이게 2020년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 발굴하는 게 사실 되게 재밌고 제 원래 특기예요. 이제 그런 종목들로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앞으로 올해 시장 여전히 좋게 보고 또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들 뭐 텐베거 발굴 이런 것들 계속 매진해서 수익을 좀 많이 극대화하려고 올해는 기대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기분 좋게 나스닥이나 S&P 미국 지수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지금 제가 나스닥을 잠깐 띄워놨는데요.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제일 약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에서 일단은 지수를 계속 지지를 받고 있어요. 어제 같은 케이스도 거의 한 2%, 2.6% 올랐습니다. 어제 같은 케이스는 지금 계속 여기 나오는 연준은 계속 매파예요. 여전히 뭐 금리는 계속 유지한다, 높다. 아직까지는 뭐 물가의 인플레를 금방 빠질 거라 보지 마라, 스티키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어떤 분위기냐면 어제 금리도 오르고 증시가 둘 다 올랐어요. 이런 경우는 약간 단기적으로도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미국은 계속 저는 그래 봅니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어쨌든 간에 S&P도 좀 그렇고 다른 나라에 지금 작년 말부터 올라가는 특히 중화권 우리나라 보시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죠? 특히 1월 달 들어서.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올해는 돈을 못 풀어요. 예, 지금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부채 한도도 지금 또 핑계로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리를 고금리를 상당히 유지를 합니다. 얘는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조금 유연해요. 우리나라가 좀 작은 나라들은 금리를 올렸다가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좀 내린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돈은 못 풀고 아주 의례적이죠. 지금 워낙 부채 한도가 높고 그다음에 연준의 자산이 너무 높아요. 예, QT에서 자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플레나 이제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를 내렸다가 또 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쉽게 못할 거예요. 고금리는 상당히 유지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제 같은 케이스도 금리도 살짝 오르면서 정시가 올라가는 고금리는 유지하는데 워낙 많이 빠졌지만 연착륙을 기대하고 2월 1일이 2월달 첫날이 지금 FMC 열리는 거 아시죠? 그때 25bp 나올 거예요. 작년 우리 3월달부터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75, 75 역대로 올리고 작년에 50bp로 살짝 올라가는 폭을 줄였잖아요. 50bp가 이제 25bp로 내려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금리를 고금리 유지를 하되 올라가는 강도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연착륙 되겠네. 그러면서 사실 미국도 이제 올랐던 거예요.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좀 빌빌거리지만 인플레라든지 고금리의 영향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쉽게 금리를 인하 못하는 돈을 쉽게 못 푸는 이게 지금 계속 딜레마거든요. 미국 같은 케이스는요. 그래서 기간 조정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지금 전주에 이머징 같으면 이제 중국 우리나라 뭐 전부 다 포함하는 거겠죠. 자, 120억 불 같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정도 되죠. 15조 정도 되는데 사상 최대로 유입됐어요. 글로벌 돈들도 이머징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조금 빨리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이머징이 장이 더 좋다. 미국보다는 이머징으로 돈이 가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주가나 시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별화돼서 우리나라가 미국 빠지더라도 계속 반등을 주는 거 매일 보고 계시죠. 자,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1월 달에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1월 초에 살짝 페이크를 줬죠. 빠져서 2180 갔다가 2주차, 3주차 계속 올랐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1월 달 들어서 아직 한 달이 마감이 안 됐는데 순매수가 한 4조 정도 됩니다. 제가 수급 되게 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밸류든 뭐든 다 필요 없이 수급이 그냥 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2년 반 만에 우리나라에 정말 그 큰 마음 먹고 들어온 외국인들, 이 주포들, 얘들이 작년 7월 달 하반기부터 1월 달까지 거의 14주를 사고 있어요.
14조로 하면 1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정말 간만에 들어온 겁니다. 그 10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물론 장이 정말 활발했던 2007년, 6년 같은 케이스는 1년에 뭐 30조도 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직 1년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 됐죠. 6개월 안 된, 7개월 정도 안 됐는데 14조로 샀다는 얘기는 이 패턴이 유지되면 작년에 예전에 정말 강했던 우리나라 정말 강하게 샀던 그런 장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에 저는 베팅을 그런 거예요. 왜? 더 틀 게 없거든. 기관들은 바보고 개인들은 더 틀 게 없습니다. 완전히 빈집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개인 수급도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중소형장이 안 온다. 아직 종목장 안 온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1, 2전부터 서서히 조금 변화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개인 수급이 예탁금이라든지 시종장구가 확 반등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빠지다가 빠지는 게 멈췄습니다. 바닥에 나오고 머리를 살짝 들려버리니까 분명히 종목이 다르죠. 우리 들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많이 널브러져 있던 종목들로 매수가 들어오고 제가 이번 주에 매매를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종목장, 우리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장이 좀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다른 거예요. 외국인들은 기준이 대형주입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코스닥 중소형주죠. 근데 코스닥의 개인 지분이 85%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안 들어오면 중소형주가 못 사는데 계속 팔아냈던 것들이 작년 10월 11월 달 대주주와 달리 그때 분위기랑 달리 워낙 많이 팔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서히 조금씩 들어올 수 있다. 지금 들어온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조금 멈추고 들어올 시그널이 보인다. 그래도 시장이 변화를 줍니다. 그죠?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포트는 기본으로 그래요. 지금 매크로 투자, 대형주나 지수 같은 걸 보고 그 다음에 중소형 종목 기준으로 가는데 우리 갖고 있는 유로방 회원 기준으로는 지금 한 30에서 50 그런데 50% 말씀드릴게요. 2차전지 위주로 중견주 같은 것들을 포트로 구성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참고로 계속 말씀드리는 12630 지수 그 2200, 2300 밑에 싸다 말씀드렸고 2150, 2180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2630 기준으로 12,000원대 사셨으면 뭘 싸게 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많이 올라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런 건 좀 크게 가져가세요. 대형주나 이제 매크로 같은 투자는 사타 빨았다는 게 솔직히 아니거든요. 뭐 개인 사정 따라서 그러실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한 2,500, 600 넘어가서 저는 하반기 2,900까지도 사실 봐요. 그때 사실 크게 수익을 하시고 은행 이자 넣는 것보다 훨씬 많이 수익 볼 수 있습니다. 많이는 한 50에 60%까지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261260은 제가 환율 관련 지금 말씀 안 드려요. 1,400 이상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워낙 많이 빠지면 우리 환율 1,200원 정도 가면 일시적으로 속도 때문에 조금 일시적으로 단기 기절 가능하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1,230원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단기로도 말씀 안 드리고 홀딩하고 있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주라든지 우리 2차 전지는 아직 잘 가지고 있어요. 자, 나머지 한 40에서 50% 정도 들고 이제 개인분들 매매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한두 달 정도 조용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개인 수급과 달리 조금 변화를 주다 보니까 제가 수급 매집주, 이번 템백을 발굴에 대한 얘기 또 드릴 거예요. 중소형주 발굴을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종목 장세나 종목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국가별로 살짝 이게 또 이제 한번 브리핑을 해볼게요. 자, 미국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연준은 여전히 매파로 본다. 계속 시장을 급주고 있지만 시장의 금리나 환율은 웃기지 마라. 우리는 이제 서서히 좀 볼 거야 하면서 안정화되고 연착륙 확 빠지는 게 아니라 연착륙 서서히 이제 기간 조정 가면서 더 떨어지지 않겠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 차별화는 이제 어닝 시즌이에요. 어제 넷플릭스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자, 넷플릭스 다들 아시겠지만 나스닥의 대표적이었죠. 옛날에 그 팡스 할 때. 근데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80% 떨어졌어요. 80%. 완전히 급락했거든요, 작년에요. 그 다음에 그 대표도 자기 주식을 손절할 정도로 급락을 했는데 얘들이 지금 서서히 바닥에서 원래 바닥 밴드를 만들고 시장이 기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넷플릭스 보시면 실적이 좋아요. 저는 여기에 우리나라 한류, K 컨텐츠가 상당히 큰 일조를 했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지금 계속 우리나라 K 컨텐츠나 한류, 엔터미디어를 계속 좋게 보는 이유가 글로벌리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엔터 쪽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럼 부채한도 이슈가 지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분전 해결은 될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번 보면 이렇게 하면서 저끼리 밀고 땡기고 뭐 셧다운 시킨다, 일 못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해결은 돼요. 하지만 부채한도 이슈라는 거는 지금 하원이 공화당이 장악했지 않습니까? 이 재정을 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돈 쓰려는 좌파 정권이 민주당에 대한 것들을 자꾸 딴지를 걸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연준이 또 이용해서 시장을 겁을 주고 누를 수 있는 그런 키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채 한도는 상반기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을 보수적으로 기간 조정 보는 이유 중에 한 개라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국이 사실 좋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시진핑 우리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0월 달에 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업 괴롭히고 뭐 별의별 거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월드컵 열리고 인민들이 못 살겠다 그러고 뭐 군데군데 이제 파업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이제 나와서 시진핑이 오케이 다 풀어줄게. 그러면서 이제는 6월 이 사람이 이제 시진핑 친구인데 올해 2, 3월 달 되면 이제 만료가 돼요. 만기가 되는데 마지막에 총력을 다하면서 재작년에 기업 탄압하고 했던 계획정도 돌아가지 않겠다. 계획정도 돌아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시장 부양시키고 기업 살리고 소비를 부양시키겠다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사실 정말 우리나라나 이머징 국가에 지금 글로벌 돈이 모이고 있어서 우리나라 정시에 분명히 힘을 준다고 올해 좀 기대하는 요소 상당히 큰 요인이거든요. 하지만 중국도 아시겠지만 다 믿으면 안 돼요. 너무 사실 그쪽에 올인하면 안 되고 속도가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중국 지수 관련해서 매매를 지금 많이 안 드리잖아요. 오늘 사고 발견했지만 이런 것도 흐름 봐서 좀 안정적으로 보여주면 제가 중국 차이나 쪽은 또 편입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유럽이 살아났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작년 9월달 10월달에 정말 찐따 같았는데 은행주가 지금 엄청 좋아요. 유로뱅크들이. 근데 유로화도 지금 안정이 됐고요. 달러가 많이 약세를 보이면서 반대 유로가 지금 강세를 보고 있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천연가스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에너지가 상당히 위험하고 에너지 그 축적했는 게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겨울이 춥다 그랬는데 그 하늘이 사실은 푸틴을 좀 천벌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부담이 상당히 경감이 되면서 여전히 인플레나 이런 것도 보면 숫자가 어마무시합니다. 어쨌든 진짜 그렇긴 한데 애들도 꺾였고 유럽이 상당히 지금 오른 것도 없지만 정시도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어서 우리 유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사실 그냥 보수적으로 죽지만 마라 이렇게 저는 유럽 보고 있습니다. 일본을 새로 넣었는데 일본이 지금 YCC라고 이제 금리를 조절하는 게 있어요. 엔화가 정말 약세였잖아요. 근데 작년 말에 엔화 때문에 달러화랑 관련해서 제가 그 미국과 일본 관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번에 YCC는 유지를 하겠다. 구로다 총리가 만기가 얼마 남았어요. 이분도요. 그 만기쯤 돼서 변화를 줄 것 같은데 올해는 관찰 대상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폭풍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시장만 봅니다. 지표만 봐요. 달러 약세가 더 됐지 엔캐리 제가 빠지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 또 시장이 괜찮고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는 가운데서 일본 가지고 막 떠드는 비관론자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봅니다. 시그널 보이면 제가 말씀드려요. 어쨌든 미국과 일본은 협력을 해야 되고 가장 큰 우방이죠. 옛날에 물론 안 좋았지만 미국채를 또 중국은 팔고 일본은 사야 되는 미국이 상당히 일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지표 같은 것들은 둘이 협의해서 잘 해나간다 봅니다. 한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표 수급 괜찮고요. 종목 장세가 서서히 살 수 있는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계속 코인을 안 놓고 있는데 저도 코인에 약간 긍정론자거든요. 하지만 코인은 시장이 되게 작아요. 갖고 있던 원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나 채권시장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등락이 조금만 들어가도 팡팡 튈 수 있어요.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듯이 시장이 되게 작고 여전히 MZ세대 같은 이런 그 젊은 자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6K가에 가서 지금 5K가 올랐잖아요. 그럼 바닥에서 거의 한 30-40% 오른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뭐 날아간다 하기보다는 얘들의 성장주의 약간 젊은 지표 같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자정작용 터질 거 다 터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케이스도 지금 상당히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만들면서 예전처럼 막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건강히 보시면 어쨌든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코인도 제가 여전히 보고 타이밍 되면 드릴 거예요. 물론 이번 주에 코인 관련주도 좀 올랐죠. 하지만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본격적인 게 아니라 보기 때문에 성장주 테마 정도로 제가 관중 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금주에 제가 매매를 간만에 좀 드렸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사실 그동안 뭐 장이 어떻다 조금 들어가서 조금 물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나도 모르게 시장을 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정말 소중한 돈이고 정말 중요한 자산 시장이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테일 리스크, 이제 바닥에서 상방을 틀기 위한 꼬리 리스크, 마지막 리스크인데 이런 흐름이 지금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장 초반 때라든지 뭐 장 마감 때 드린 이런 제 멘트는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 보시면 최소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섹터 테마는 저는 철저하게 수급 파워로 봐요. 짜잘한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했다 뭐 샀다 팔았다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급 파워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위주로 확실한 거 위주로 드리는데, 자, 코스피는 대형주나 외국인 수급이 사는 거죠. 하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 위주 시장입니다. 그런데 개인 위주에서 수급 바닥에 제가 조금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부터 매매도 많이 드릴 수 있고 많이 빠졌던 거 반등도 추구하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자, 여전히 일단 대형주는 그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샀습니다. 자, 반도체에 올인하냐? 그런 것보다는 물론 반도체는 좀 바닥 밴드라 보지만 글로벌 증시의 천병인 것처럼 바로 V자 반등이 아니라 조금 무겁게 움직일 거라 봐요. 삼성전자를 상당히 많이 사고 있죠, 외국인들이. 근데 그 많이 사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코스피 이 시총의 25% 차지하는 삼전을 사고 팔므로써 컨트롤 키로 잘 이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6만 원대 초반까지 갔는데 뭐 팡팡한다기보다는 이 지수를 따라가고 큰 흐름 보시는 분들은 삼전을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시총 2위인 LG엔솔, 우리 좀 많이 가지고 있고 2차전지 상당히 중요한 지표 종목이잖아요. 대형주 중에서 외국인이 샀어요. 사실은 판 게 아닙니다. 보시면 꾸준히 사고 있고요. 지금 LG엔솔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항상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워낙 관종이고 우리 포트에 되게 중요한 지수죠. 제가 작년 7월에 물량 나왔을 때처럼 지금 1월 말에 나오는 우리 사주 물량이랑 비슷한 패턴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작년에 7월 말에 물량 이때 나왔어요. 이때 나왔을 때 그 전에 미리 확 빼죠. 급내서 물량 나온다 하면서 이제 한 20% 이상 빼고 30만 원 중반 살짝 들었다가 못 들어주면서 빌빌거리면서 개인들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사실 팔고 어이구 이 정도인데 뭐 팔아야지 불안하다 팔면 이걸 잡고 그때 땡겨버린 겁니다. 작년 하반기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살 때 제일 많이 샀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3조 정도 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한 7개월 덜 되는 기간에 한 14조 정도 샀다 했잖아요. 이것만 한 3조 샀어요. 3조. 제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1월달 들어서 패시브 매수라 해서 지수를 사기 때문에 확확 들어오지 않지만 여전히 조금씩 보면서 1월 말에 개인들 나오는 물량을 싸게 받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보시고 그걸 잘 넘어가면 2차 전지는 저는 괜찮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견주 중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빠져나왔지만 그때 멘트 드렸습니다. 실적 안 좋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다. 그래서 거의 다 왔다 싶어서 하고 좀 땡겨놓고 끝났어요. 에코프로도 같이 마찬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제가 매매를 하고 개인분들 좋아하는 중소형주를 어쨌든 수급 매집주가 제 전공이고 그 다음에 올해는 10배거 10배짜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 게 제 목표예요. 야, 10배거 말이 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매매했던 것들이 다 10배거 난 것들이 있어요. 그때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카나리아 바이오, 현대사료, 금양 이런 것들이 사실 다 10배거 종목입니다. 그 외에 뭐 원전연의 테마도 많이 들어갔던 것들이 장이 안 좋았을 때도 돈으로 붙여서 산대가 집중이 돼서 그렇게 올리는데, 올해 같은 케이스에 지금 외국인이 길을 잡아주고 우리나라 지수가 괜찮아지면 종목들 위주로 나와요. 분명히 나옵니다. 더 많이 나와요. 자, 2020년대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개인들이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냥 상따 치고 맨날 매매를 제가 열심히 드릴 때 그때는 제가 별로 고민을 안 해요. 왜? 장이 좋으니까 개인들이 또 들어오니까 그냥 뭐 몰빵을 치잖아요. 시중으로 그냥. 물론 지금은 그런 시장 아닙니다만은 시장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가다 보면 그렇게 갈 수 있는 토대가 바꿔지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돈을 좀 많이 버셔야 돼요. 네,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중성주 매매에서 물론 대형주도 기준으로 갖고 있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안정적으로 많이 벌 수 있어요. 큰 돈 넣어도 됩니다. 지수나 이쪽 대형주들은. 하지만 금액이 좀 작으시거나 매매를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중성주 매매 드린 것들을 좀 관심을 또 가지시면 돼요.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수급 파워 위주로 말씀을 드릴 때 로봇텍이 좋게 말씀드렸죠. 이번에 매매할 때 말씀드릴게요. 챗GPT가 상당히 괜찮은 테마로 제가 봐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글로벌 지금 소프트웨어나 이제 빅테크나 이제 플랫폼 쪽에서 약간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지금 챗GPT가 지금 시장을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종목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멘트미디어 말씀드렸는데 웹툰 종목 제가 보고 있다 말씀드리지만 아직 매매 드리진 않았어요. 이도 지금 관중 두고 제가 타이밍 되면 드릴게요. 자, 차이나 관련 중국은 좋으니까요. 자, 코인도 지금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 AR, VR은 우리가 일단 나무가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5분 주 종목을 제가 매매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수급 매집주 제 전공이고 올해는 템베거 발굴. 물론 제가 10배를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십 프로 몇 배 정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챗GPT, AI라든 요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셀바스 AI 좀 가지고 있죠,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목표가 없습니다만 단기방이나 이제 저희가 있는 다른 방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제가 상단을 들어갔어요. 자, 상단은 제가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상가 안 들어도 돼요. 그냥 큰 돈이 들어와서 한번 파동을 크게 만듭니다. 큰 돈일수록 무겁고 짜잘하게 장난 안 쳐요. 그래서 큰 게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어쨌든 기다리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11,000원대 뭐 200~300원, 300원 들어가서 11,000원 초반에 끝났는데 그 다음 날도 좀 빠졌어요, 사실은요. 예, 좀 빠지고 단기 매물 나올 때 유지해라. 혹시 손절된 분들은 그냥 사라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고, 가지고 있다가 오늘 플러스 어제까지 플러스해서 지금 수익 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챗GPT 제가 말씀을 드렸고 테마가 방향이 괜찮고요. 글로벌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돈도 상당히 크게 들어왔어요. 하지만 요거를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지금 재작년인가요? 이때 뭐 고가가 12,000, 13,000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 단기적으로 살짝 뺐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제가 단기적 익절을 부분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레인보우는 제가 상당히 강하게 말씀드렸죠. 로봇 테마를 원래 작년 말부터 머스터 테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유일 로봇도 좀 가지고 있고 안 좋았을 때 좀 물려 있었습니다. 많이 약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레인보우가 저 금량을 예를 들면서 이거는 10배가짜리 될 수 있다. 시작을 할 수 있고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갔다 말씀을 드렸고, 요때 제가 봤어요. 사실 때 한번 조정받고 5만원 지지가 되느냐 아니냐가 문제였고, 안 되면 뭐 4만 6, 7천원, 8천원까지 봤는데 지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력이 들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만원대 초반에서 보다가 5만원 중반부터 제가 사라 말씀드렸어요. 제가 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5만원 중반 이렇게 사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샀다 팔았다 쉽게 안 해요, 솔직히. 이게 신고가입니다. 그냥 갖고 있는 사람 다 수익 나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금양도 그때 11,000원에 만원에 사서 15,000원, 17,000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2만원까지 갚버렸잖아요. 물론 꼭지에 팔 수는 없어요. 뭐 그것도 되게 좋은 수익률인데 큰 돈들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문제가 생기면 같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나쁘지 않죠. 그러면 저는 큰 돈에 대한 수급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수익은 뭐 한 30%도 나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다가 뭐 단기든 중기든 비중 남기면서 매매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무가는 애플의 AR, VR, 애플 글래스를 제가 기대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2번 매매했어요. 사실은요. 제가 나무가 2번 매매했는데 이때 사서 18,500원 팔았습니다. 이때 수익 보고 팔았죠. 다시 떨어져서 15,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16,300원에 500원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7, 8, 9% 정도 수익 나 팔고 다시 들어갈까 봤는데 이거는 애플이 말이 자꾸 바뀌어요. 올해 상반기 나온다 했다가 하반기 나온다 했다가 많이 늦어진다 하기 때문에 애플이 혁신이 필요해서 저는 분명히 AR, VR이나 스마트 글래스 쪽으로 만들기는 할 것 같은데 기한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안 드리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약해요, 딴 테마에 비해서는. 자, 그리고 청단 글로벌도 제가 드렸는데 이거를 요때 샀죠. 1,400원에 사가지고 올라갈 때 못 팔고 약해서 던져놓고 있는데 다시 또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팔았어요. 1,400원에서 제가 11,000, 한 10% 보고 팔았을 겁니다. 사실 이때 판 이유는 요번에 사실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현금을 좀 확보하려고 제가 팔았어요. 근데 사실 팔 타임이 아니었습니다. 슈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확보할 필요 없었어요. 장이 상당히 강하고 외국인들 끝까지 밀어주다 보니까 슈팅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뭐 수익 잘 보고 팔았으니까 뭐 다음 게 노리면 됩니다. 너무 아쉬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2차전지를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전략주들 있죠. 이거 종목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거는 25,000원대 들고 있는데 여전히 그냥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중만 들고 계세요. 이것도 한번 슈팅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LG 엔솔이라든지 2차전지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이럴 때 물량 소화하고 흐름이 같이 갈 거라 보기 때문에 전략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뭐였죠? 그 바이오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개별 바이오. 그것도 지금 아주 조용하고
소형 매집주인데 별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래도 그것도 비중 유지하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자, 투자는 제가 11월 달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장이 한번 돌아서고 대형주 지수가 이제 찐바닥이 나오면 개인들이 늦게 들어올 때 수급주 매집주가 들어와서 중소형주 활발하게 변하고 텐베거 발굴을 꾸준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다. 지금 보니까 초입이 왔어요. 예, 초입이 왔고 이제 개인들이 좀 확충이 되고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좀 쉬더라도 개인들이 들어와서 종목별로 선택 집중이 되면 제가 살 게 생길 겁니다. 꾸준하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 큰 걸 봐요. 짜잘하게 하는 것들은 장난치기 때문에 잘 안 드리고 확률이 좀 큰 거로 계속 말씀드리고 이 테마나 스토리, 로봇이라든지 챗GPT나 차이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잘 안 봐요. 중동 잘 안 보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꾸준하게 갈 거를 봐야 돼요. 이 성장적으로 스토리가 방향이 맞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수급의 분위기를 보는데 예탁금이나 시용장구가 바닥에서 지금 쭉 올라온다. 시초가 좀 보인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레인보우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 신고가 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야, 저렇게 비싼 거 어떻게 사? 꼭대기 달랑달랑 매달려 무서워. 신고가 나야지만 2배, 3배 가는 거예요. 2배, 3배 나야지 4배, 5배 가는 거고요. 그 신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장을 안 좋게 보시고 급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시장을 있는 그대로 봐요. 큰언은 보면서 개인들이 도와준 종목들 보면 신고가 나는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제가 종목을 매일 소팅을 장 끝나고 1시간, 2시간씩 하는데 저는 매일 봐요. 근데 이거 200개를 항상 제가 업데이트를 매일 하는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왜 안 샀지 하는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선별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종목장이 되면 여러분들과 좀 재밌게 매매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일단 전반적으로 좀 빨리 우리가 매매하는 것들이나 시장을 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뭐 듣기 괜찮으셨을 거예요. 좋게 매매 많이 드렸고 제가 조만간에 또 이제 유로방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을 조금 유로화시킬 계획인데 그냥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뭐 제가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씀보다 작년에 시장을 많이 이겼고요. 시장을 상당히 괜찮게 잘 봤고요. 올해도 제가 보는 시장이 맞을 거라 보고요.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있는 그대로 보고 전반적 흐름상 올해는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장세다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준없이 하시는 것보다는 저랑 같이 시장을 보면서 매매를 따라가시면 올해는 분명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연휴가 이제 화요일까지인데요. 4일 동안 충분히 쉬고 리프레시 하신 이후에 또 중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뭐 특별한 거 없을 것 같지만 수요일 날 아침에 팀장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